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하고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벤치 신생인 가레스 베일한테 매주 5억 원씩을 주급으로 자기 팀 공격을 거의 책임지고 있는 손흥민과 해리케인 이 두 선수 급여를 합친 만큼의 액수를 가레스 베일한테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볼리TV 소영입니다.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최악의 상황이 놓인 토트넘이 한국 시간 일요일 저녁 9시 웨스트브롬과 올 시즌 리그 22번째 경기를 갔습니다. 최근 3연패로 8위까지 순위가 떨어진 토트넘인데요. 성적도 성적이지만 경기 내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상대인 웨스트브롬,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더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2승밖에 거두질 못하고 있는 유력한 강등 후보입니다. 강등권 탈출을 위한 마지노선이 17인데요. 지금 17위인 이 번리하고 이 승점차가 벌써 10점이나 납니다. 지금 19위에 머물러 있고요. 올 시즌 성적이 2승 6무 14패입니다. 그리고 이 22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벌써 52골이에요. 실점이 정말 너무 많은 팀입니다. 올 시즌에 무실점 경기가 단 3번밖에 없고요. 그나마 지난 수요일에는 가장 만만한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꼴찌 최하위인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도 지는 바람에 정말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당연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겨야 되는 상대고요. 그것도 멀티골 이상은 해줘야 되는 그런 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토트넘 이 경기에서 지면요, 저는 솔직히 무리뉴 감독 끝이라고 봅니다. 지금 케인 빠지고 이거 다 떠나가지고 웨스트브롬한테는 이건 지면 안 되죠. 안 그래도 지금 무리뉴 감독 경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현실적으로는 경질이 그렇게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지금 입지가 위태로워져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때 맞춰서 유럽의 베팅 업체들, 지금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떠날 경우에 차기 감독 누가 될 것인지 이거 베팅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확률을 매기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 베팅 업체에서 이렇게 무리뉴 감독이 떠날 경우에 확률을 이렇게 매긴 이게 도표인데요. 지금 레스터 시티 로저스 감독, 라이프치히 나겔스만 감독, 굉장히 많은 감독들, 포체티노 감독도 있어요. 스티븐 제라드, 프랭크 램파드 감독, 이런 감독도 이름이 있는데, 레스터 시티, 라이프치히 이런 팀들 맡고 있는 감독들이 굳이 토트넘을 오겠습니까? 그리고 포체티노하고 램파드는 또 뭐야? 자, 아무튼 다음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과 관련해서 가장 현재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해리케인의 조기 복귀 여부입니다. 리버풀전에서 이제 양쪽 발목을 다 다치면서 굉장히 한 달 정도 못 나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지금 최시전 끝나고 나서 무리뉴 감독이 직접 케인의 이번 주말 복귀 가능성을 넌지시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풋볼 런던의 알라스테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 경기 선발 라인업에도 케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식으로 좀 예상을 했던데, 현지 분위기는 다음 주 중에 있을 에버튼과의 그 FA컵 여기부터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무리뉴 감독이 직접 웨스트브롬전에도 벤치에는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가능성을 내비셨기 때문에 깜짝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이 지금 이 경기가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두 경기, 이게 이제 빅매치잖아요. 그러니까 에버튼하고 FA컵,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하고 리그 경기 있기 때문에 이번 웨스트브롬전에 굳이 케인을 투입시킬 필요가 있나? 물론 이 시합 지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케인이 경기에 뛸 수 있는 체력만 된다면 적어도 벤치 명단에 넣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경기 웨스트브롬은 케인이 없더라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리뉴 감독이 상대가 누구든 간에 잠근나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설마 이 경기도 그렇게 하진 않겠죠? 지금 무리뉴 감독이 슬쩍 흘린 케인 조기 복귀 가능성에 좀 신경이 쓰이는 건 결국엔 이제 토트넘에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니시우스가 진행하게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부진했죠. 상대 압박에 대한 대응, 상대가 좀 몸싸움 걸어오면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 보였고, 상대와의 압박도 계속해서 해줘야 되고, 무엇보다 전방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게다가 힘 좋은 센터백과의 어떤 그 몸싸움에서도 비교 우위를 점할 수가 없는 그런 피지컬이라는 걸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비니시우스를 전방에 내는 게 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수비에서는 다이어를 좁혀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손흥민을 또 톱으로 밀어 올리기에는 지금 2선 대체 자원들의 역량도 굉장히 좀 불확실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오지게 욕먹고 있는 가레스 베일. 토트넘이 올 시즌 개막할 때만 해도 정말 2선 공격 자원들이 아주 풍성하다고 말이 많았었잖아요. 손흥민, 루카스 모우라, 또 에릭 라멜라, 델레알리, 은돈벨레, 또 베르베인,
로셀소, 그리고 가레스 베일까지.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중에서 지금 제대로 쓸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델레알리, 뭐 로셀소 이 친구들은 좀 뭐 레길런하고 같이 아직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고, 지금 나머지 선수들 뭐 은돈벨레 좀 요즘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베르베인, 뭐 라멜라, 모우라 나올 때마다 뭐 딱히 임팩트가 좀 없었고, 아무튼 다 나름대로 한가닥 하던 선수들인데 어찌된 일인지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리뉴 감독이 잘 못 쓰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선수들 개개인이 정말 이렇게 여러 명의 선수가 일제히 동시에 같은 시기에 기량이 뚝 떨어질 정도의 어떤 그런 우연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어쨌든 모두 팀 안에서 일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팀을 총괄하고 있는 감독이 책임에서 자유롭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뭐 그 중에서도 가레스 베일은 좀 도가 지나쳐요. 감독이 절대로 연속 출전이나 풀타임 출전 같은 거를 거의 뭐 시키지 않습니다. 몸살이고 안 뛰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팀 기여도가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요즘 베일한테 비난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받고 있는 돈 때문입니다. 돈이 너무 커요. 단지 스타여서가 아니라 베일이 받는 돈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벤치 생활 태평하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선수 입장에서도 자기가 좀 그 돈을 받는데 자기가 어떻게든 경기에 나와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악다구니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최근 경기들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어제 영국 신문 더 선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가레스 베일의 계약 그 세부 내용이 이제 좀 공개가 된 건데, 이게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하고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먼저 가레스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금 받고 있는 그 주급이 저는 9억 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보도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65만 파운드입니다. 와, 진짜 미쳤어요. 이게 지금 손흥민 선수가 14만 파운드니까 4배입니다. 4배. 계산하니까 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하고 지금 계약된 액수가 한 골당 20억씩 지금 받는 거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1분에 1,400만 원입니다. 야, 1분에 1,400만 원. 아무튼 뭐 토트넘이 원래 주급의 3분의 1만 내주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보도를 보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절반이나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지금 벤치 신생인 가레스 베일한테 매주 5억 원씩을 주급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5억, 토트넘이 5억. 최고 주급 받는 선수가 해리 케인하고 은돈벨레잖아요. 이 두 선수가 지금 20만 파운드씩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억 조금 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14만 파운드입니다. 2억 원 정도 되는데, 한마디로 토트넘은 지금 자기 팀 공격을 거의 책임지고 있는 손흥민과 해리 케인 이 두 선수 급여를 합친 만큼의 액수를 가레스 벤치한테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못할 거란 생각은 못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토트넘 주급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계약을 맺어서 데리고 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손흥민 선수한테 지금 재계약 제안하면서 주급 20만 파운드 내밀었다고 하는데, 뭐 이거 뭘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뭘로 보나 손흥민 선수 재계약은 지금 결사 반대 해야 돼. 자, 요즘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힘이 떨어지고 있고 분위기도 안 좋은 데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라커룸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주요 선수들, 이끌어왔던 주요 선수들, 뭐 델레알리, 무사 시소코, 세르주 오리에, 이런 선수들 무리뉴 감독이 쥐잡듯이 잡고 이러면 분위기가 다운될 수밖에 없죠. 팀 라커룸 분위기가. 임대로 데려온 선수는 경기 제대로 뛰지도 못하면서 팀 최고 에이스 2명이 받는 돈만큼 받고 있고, 합친 것만큼.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팀의 중심인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나가 떨어지니까 팀 동료 선수들 모두가 지금 멘탈에 영향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지금 주력 선수들의 누적된 피로까지 겹치면서 활기를 찾아볼 수 없는 경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10경기에서 2승 3무 5패예요. 정말 최악의 성적. 이 패배의식이 잠식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라도 약체인 웨스트브롬전 정말 아주 중요한 시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라이튼전 지고 첼시전 지고 지금 뭐 리버풀 지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상대팀 웨스트브롬은 예전에 우리 이제 김두현 선수가 소속이 됐던 아주 익숙한 팀이죠. 이 팀의 감독이 지금 샘 엘러다이스인데요. 이분이 이제 볼턴 시절에 이청용 선수하고 인연이 있는, 이분이 2018년 봄에 에버튼 감독에서 잘린 뒤로 2년 반 만에 지금 현업에 복귀를 작년 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임한 데 10경기 딱 했고요. 아직 1승밖에 못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별 변화 없이 마무리한 토트넘하고는 다르게 아스날에서 임대해온 메이틀란드 나이스를 비롯해서 5명의 1군 선수를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햄스트링으로 5주간 아웃됐던 디앙가나도 복귀를 할 거라고 하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인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각 잡고 제대로 붙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잔류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팀이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 본인도 얘기를 한 것처럼 이런 팀 상대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제발 웨스트브롬전 여기서는 토트넘이 좀 그래도 바닥치고 올라오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손흥민 선수도 한 달 넘었습니다. 이번엔 부디 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해리케인 이 경기 독적이 나오지 않겠지. 자, 웨스트브롬과 이 경기 일요일 저녁 9시 입중계 함께 하시고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폴리TV 성욱이었습니다. 폴빠